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여우입니다. 오늘은 여우의 미스테리한 이야기 여미야 오늘 1회차 진행하는 이 컨텐츠는 괴담 또는 일본에 있는 실종, 미제 사건 등등 일본 또는 다른 외국에 있는 곳도 이제 다룰 거긴 한데, 이게 직접적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실종 사건이라고 하면은 일본에 진짜 건물 같은 게 그대로 있어요. 실종 사건이 된 곳 또는 뭐 이렇게 문제가 됐던 곳들이 있는데, 제가 일본 조사를 하다가 저번에 일본 갔다 왔죠. 진짜 있더라고요. 그 현장이, 사건 현장 등등이. 이제 오늘 진행할 컨텐츠의 주 이름은 츠보노 광천 실종 사건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되게 유명한 일이고 유명한 사건이었고, 이 두 학생들이 실종이 되었던 그 사건을 좀 조사를 했는데요. 자, 지금 보이는 사진 보이시죠, 여러분들? 타쿠미 나루미, 야시키 에미라고 두 명의 실종이 됐던 학생들이에요. 1996년 5월 5일 그날은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은 날, 토야마현 히미시에 살고 있던 19살 고3이죠 타쿠미 나루미가 동갑내기 여고 동창인 친구 야시키 에미와 함께 밤 9시경 갑자기 우호즈시에서 흉가 체험을 하고 오겠다고 집을 나섭니다. 이게 문제의 발단이죠. 타쿠미와 야시키는 야시키의 승용차로 히미시를 출발해서 우호즈시에 있는 심령 스팟인 츠보노 온천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좀 되게 유명한 심령 스팟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도 원래 오컬트 마니아였던 두 사람이었고, 가족은 두 여고생들의 행동이 낯설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되게 아무렇지 않은 일이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두 사람은 평소에도 종종 함께 심령 스팟 등등 흉가 체험을 많이 다녀왔다고 합니다. 저희를 보는 것 같죠.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츠보노 온천장이거든요. 외관만 봐서는 되게 을씨년스럽고 되게 무섭고 이런데, 낮에 찍어도 이 정도 있는데 솔직히 겉모습으로만 봤을 때에는 한국의 그냥 모텔 흉가처럼 보이기는 해요. 이런 곳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 귀신보다 사람이에요. 사람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츠보노 온천장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정식 명칭은 츠보노 광천이라는 이름이라고 해요. 츠보노 광천. 그 당시 온천 옆에 위치한 호텔이었고, 주변에 내시랜드라는 테마파크를 형성할 정도로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더욱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츠보노 온천장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게 보시는 분들도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이 온천장으로 더 유명한 사건이어서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야시키의 차로 츠보노 온천장으로 향하던 두 여고생, 바로 츠보노 온천장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젊은이들이 헌팅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신미나토시 카이오마루 해양파크, 참고로 카이오마루라는 퇴역 함선을 보존하던 해양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카이오마루 함선이 보존되고 있는 미나토 오아시스 카이오마루 파크와는 다른 곳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가서 잠시 친구를 만났다고 해요. 바로 온천장으로 흉가 체험을 간 게 아니고, 두 여고생의 차량은 밤 10시 이후 토야마시와 나메리카와시를 거쳐 8번 국도를 타고 우호지시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CCTV에 포착이 되었다는 건 즉 사건이 발생이 됐다는 시간대를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두 여고생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해요. 이게 사건의 발단입니다.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이상한 느낌을
가진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죠. 당연히. 실종 전 두 여고생이 친구에게 삐삐, 지금은 옛날에 저희가 썼던 그 포켓벨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장비로 우오즈시, 지금 우오즈시에 있다고 메시지를 남겼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고 해요. 아까 중간에 잠깐 친구를 만나러 빠졌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가족한테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저 삐삐 포켓벨로. 가족들의 실종 신고에 토야마현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 두 여고생은 5월 5일 이전에도 우오즈시의 츠보노 온천장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실종 당시에는 실종 당일이죠. 당시라기보다는 조금 더 제대로 탐사를 하기 위해 재방문을 한 거라고 해요. 야시키는 편의점 직원으로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에서 손전등을 구매하고 같이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에게 츠보노 온천장에 같이 가지 않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제안을 거절해서 여고 동창생이자 비슷한 오컬트 매니아였던 회사원인 타쿠미와 둘이서 츠보노 온천장으로 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그날의 행동을 거절한 게 진짜 운이 좋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거를 승낙하고 이 아르바이트생까지 갔다면 다 같이 실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나요. 이제부터 경찰의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건이 발달이 되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됩니다. 일본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 청소년이 관련된 사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두 여고생이 실종되었던 1996년도의 분위기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19살밖에 되지 않았던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실종 사건이었기 때문이고 경찰들은 헬기까지 동원을 해서 수색을 했다고 해요. 산악수사대까지 동원을 하고 츠보노 온천장 주변 일대와 절벽 등을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 흉가가면은 떨어지고 굴르고 어딘가에 이제 떨어져서 죽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다리를 다쳐서 못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악수사대와 헬기까지 띄웠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는 모든 지역을 수색을 했으나 두 여고생의 흔적조차 없었다고 해요. 아무런 흔적조차. 하지만 여기서 의아했던 것은 두 여고생이 타고 간 승용차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승용차며 여고생이며 싹 사라진 거예요. 원래 없었던 것처럼. 그 때문에 경찰은 차량이 절벽이나 호수에 떨어져서 사망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까지 합니다.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진척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사건이 장기 미제로 남게 된 지 18년이 되던 2014년 부둣가에서 두 여성이 탄 차량이 물에 빠지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무려 5년간 그 이야기를 무시했던 것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봤다고 했는데 그 당시 이미 사건이 많이 지났던 터라 경찰의 수사에 의지가 많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목격자의 이야기를 그냥 묵살한 거예요. 내가 봤다 하는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경찰이 두 여고생이 가출했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해요. 이 두 여고생이 담력 시험을 하기 위해서 2번이나 방문하려고 했던 츠보노 온천장은 어떤 곳이냐? 지금 사진만 봐도 허벌판 산입니다. 산 중간에 떡하니 이 건물 하나만 남아있어요. 츠보노 온천장의 실제 이름은 앞서 말해드린 것처럼 츠보노 광천이라고 하고 인근에 토야마현의 명소인 츠보노성에 성터가 있고 온천도 있어서 나름대로 유명한 관광지 옆에 들러선 호텔이라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처에 내시랜드라는 테마파크까지 건설을 하고 건물도 지금과 달리 2동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레스토랑과 다양한 볼거리들이 가득했고 편의성도 굉장히 많았고 가족들이 와서 즐길 거리도 되게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 무리한 사업 확장과 호텔에서 운영하던 내시랜드의 풀장에서 남자아이가 익사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도 불명확하지만 기자들 사이에선 사실이었다고는 해요. 확실치는 않지만 발생한 이후 경연난으로 문을 닫고 그 과정에서 사장과
실종 사건, 한강엔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 있으나 실상은 야반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비롯해 4억 엔이라는 막대한 철거 비용 탓에 철거를 포기하고 현재까지 폐허로 방치되는 곳이 이 츠보노 온천장, 츠보노 광천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는 방치된 건물들이 그러하던 흉가 체험을 하러 온 공포 마니아들이 방문을 했고 부셔지고 훼손이 되고 인근 폭주족들의 아지트라는 말까지 나와 츠보노 온천장 인근 주민들에게는 공포의 장소라고 합니다. 되게 일본 폭주족들은 무섭다고 해요. 옷도 다 막 갇혀 입고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야쿠자처럼 되게 좀 뭔가 잔인한 그런 게 좀 있다고는 합니다. 강해 보이지 않나요? 뭔가 한자며 보며 나 건들지 마. 근데 일본에서 폭주족 같은 경우에는 세력 싸움도 많이 한다고 해요. 서로 간에 지역 다툼도 많이 하고 뭐 칼부림도 많고 하다고 합니다. 저희 뭐 진짜 누구 하나 그냥 담근다고 해야 되나? 담근다고 하면 안 되고 누구 하나 막 죽이고 막 그런 크로우 주제로 느낌이네. 참고로 폭주족들은 1970년대부터 존재했고 가장 흥했던 단체로 조직적으로 활동하던 폭주족들이 도로법 개정과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 의해 대규모 집회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지자 80년대부터 서서히 규모가 줄었다고 합니다. 90년대 들어서는 과거의 불량배들이 모두 폭주족으로 유입되면서 일명 찌마라 불리는 폭력 서클들이 또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기들 말로는 폭주족이지만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 불량 폭력 서클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폭주족과 찌마들의 사이가 좋지 않아 종종 둘 간에 또 폭력 사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서로 간에 또 세력 싸움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야. 오토바이와 육지와 싸운 거야. 뚜벅이와 바이크가 싸운 거지. 이게 90년대에 굉장히 가장 심했다고 합니다. 이 세력 다툼이. 미성년자 히트맨. 이게 뭐냐면 미성년자 히트맨이 뭐냐면요. 살인 청부업자나 암살자를 일컫는 은어라고 합니다. 이 미성년자 히트맨들이 대량으로 양산된 시기이기도 하고 때문에 더 공포에 휩싸였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 연도입니다. 이때가 1980년도에서 1990년대 일본은 버블 경제로 많은 회사가 도산을 하고 사망 사건도 많아졌고 초오컬트 붐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츠보노 온천장에 대한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시기도 되게 잘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딱딱딱 맞아 떨어져서 이 츠보노 온천장도 이제 와전된 이야기도 되게 많이 생겼을 거고 귀신도 많이 만들어졌을 거고. 그러니까 흔히 한국에서 유명한 그 곤지암이며 이렇게 유명해진 것처럼 여기도 타이밍이 딱딱딱 맞아 떨어져서 유명해진 스팟이 된 거예요. 여전히 많기는 하지만 1990년대에는 주카이 숲에서도 자살이 많았던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 때 난리가 아니었던 거야. 오컬트 붐이 오면서 이 흉가 붐이 오고 자살 사건, 주카이 숲에서 이런 사건들이 또 엄청 겹겹이 쌓이는 거죠. 특히 파랗게 질린 어린아이가 퉁퉁 부른 채로 울면서 돌아다닌다. 사라진 회사의 사장이 목을 벤 모습으로 기어다닌다는 등의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은 찌라시라고 하죠. 찌라시나 소문 등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좋아하는 잡지사들에게는 좋은 소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죠. 이거를 찌라시다 뭐 이런 걸로 다 쓰면은 이 오컬트 붐이 왔고 흉가 붐이 왔기 때문에 스팟 붐이 왔고 이거를 이용을 하면 당연히 큰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잡지사에서는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보이는 사진이 폐허가 된 후의 사진이에요. 되게 겨울인 것 같죠? 풀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만 봐도 되게 그냥 무섭고 음침합니다. 이렇게 찌라시들을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실종 사건 이후인데 사건이 있던 건물인데 이렇게 잡지들 이런 게 있다는 게 조금 마음이 아파요. 저는. 그리고 비제 사건을 다룬 그런 책도 이렇게 있고요. 2003년에는 일본 공포 명소 100이란 잡지에 실리고
2007년도에는 한 책의 최고의 담력 시험 장소로 츠보노 온천장을 추천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다고 해요. 참고로 1990년대 3월 폭주족들에 의해 츠보노 온천의 구간 약사당에 화재 사건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소문에는 사람도 몇 명이 죽었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소문이고 죽은 건 확인이 안 됐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약사당이 화재가 일어나면서 귀신이 몰리고 츠보노 온천장이 더욱 흉흉해진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돌 정도로 소문에 소문을 타서 더욱더 이상한 흉가가 되어가는 거죠. 내부 사진을 보면 진짜 이렇게 기괴하게 많이 어질러져 있어요. 포주족들도 오고 체험하시는 분들도 오고 하니까 소문으로는 폭주족들이 사람을 죽이고 숨긴 적도 있다고 합니다. 살인사건이 사실일지 알 수는 없지만 동네 주민에게는 정말 무서운 장소라고 알려진 곳이 츠보노 온천장입니다. 참고로 1980년대에 굉장히 유명한 영능력자가 있다고 합니다. 기보 아이코라는 사람이 츠보노 온천장에 방문을 했어요. 흔히 말해서 영능력자라고 하면은 그냥 일본의 무당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또 영능력자가 또 다 다르잖아요. 보이는 사람, 뭐 영안이 있고 영매가 있고 이런 것처럼 무당일지 이게 진짜 뭐 영능력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무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칭하면. 이 온천장에 방문을 했다고 해요. 그 영능력자가 이 온천장에 들어가자마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너무 위험해서 들어가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녀 외에 다른 영능력자들도 남자아이, 성인 남성, 성인 여성의 영이 보인다고 하면서 들어가기를 거부를 했다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그만큼 위험하단 장소겠죠. 경찰들이 출입을 금지하는 라인을 설치했지만 당연히 다 뜯어내고 들어갑니다. 이미 전국 각지의 폭주족들의 아지트 수준이라 상당히 위험한 곳이니 호기심으로도 가는 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가보고 싶어요. 뭐 폭주족이 아직도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 사건에 대한 괴담이 되게 많아요. 없을 수가 없죠. 진짜 별의별 없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와전된 이야기며 이 사건으로 일본 인터넷 유명한 이치 등에서는 굉장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실종자와 차량이 아무런 단서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심령 스팟인 츠보노 온천 때문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고 해요. 광신도들이 두 여고생이 츠보노 온천에서 이 세계로 갈 수 있는 신비한 문을 찾아서 아이 정말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신비한 문을 찾아서 차를 타고 떠나갔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외계인 납치설 같은 이야기 그 외에도 공포스러운 몇 가지의 괴담들이 떠돌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왔는데 이제 이야기가 뭐냐면, 오컬트 문화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이치 채널이 있습니다. 저도 되게 좋아했던 곳인데 여기에 진짜 실시간으로 막 괴담 같은 게 올라오고 실화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를 올리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이치 채널이라 하고 현재는 오치라고 있다고 합니다. 두 여성이 타고 간 문제의 차량이 신미나토 인근 해변에서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고요. 5채널인가요? 5채널이나 5치나 인근에서 경찰이 아무리 수색을 해도 차량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즉 소문이고 거짓말이었다고 해요. 그 다음으로 사람에게 많이 알려진 괴담으로 츠보노 온천에 둘만 가기가 무서웠던 두 여고생과 같이 간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해양센터 쪽에서 두 명의 남성과 대화 후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남성들이 강간을 시도했고, 폭행 끝에 타코미가 사망하자 목격자인 야시키카까지 목을 졸라서 죽인 후 시체를 니조, 여기가 후타가미산이라고 해요, 산의 맨홀 속에 버리고 차량은 지문을 모두 닫고 츠보노 온천장에 버려놓고 왔다는 내용이라고 해요. 차로도 2시간 거리인 산으로 이동해서 맨홀에 시체를 숨겼는데
차는 츠보노 온천장에 버렸다는 이야기가 구체적이긴 했지만 어디서도 차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괴담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비슷한 내용으로는 두 여고생이 츠보노 온천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먼저 와있던 폭주족들에게 폭행과 강간을 당하고 시체는 버려지고 차 역시도 유기했다는 괴담도 있습니다. 또한 츠보노 온천장에서 차량이 발견되지가 않았고 두 여고생이 친구들에게 연락한 시간을 보았을 때도 다른 곳에 들렸다가 이동한 것이 아니냐, 애초에 츠보노 온천장으로다가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곳을 간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무근이야. 되게 답답한 거지. 바로 다이렉트로 갔냐, 근데 애초에 바로 가지도 않고 다른 곳을 또 들렸어. 메시지까지 남겼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지금 미제인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일각에서는 납북 당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츠보노 온천장 주변에 숨어있던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가 되지 않았냐, 그리고 북한으로 끌려간 게 아니냐 라는 말도 나왔는데, 이 이야기는 그저 토야마 인근 니이가타에서 요코타 메구미 13살 여중생이 납북되었던 적이 있었고, 북한 공작원들의 주요 납치 대상이 10대, 20대 젊은이들이었다는 점도 납북설의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의 좀 이야기들이 이어져 있죠. 또한 호쿠리쿠, 도야마, 니이가타 등 일대가 지리상 북한과 가까운 탓에 공작원들이 한때 활동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저런 이야기들이 많았고, 평양에서 이 호쿠리쿠 지방까지 직선으로 1156km, 딱히 북한으로 납치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었다고 해요. 솔직히 북한으로 납치를 할 거였으면 저렇게까지는 안 하죠. 사실 모든 것은 믿거나 말거나의 괴담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단서도 없이 사라지고 단서도 없고 시간만 지나간다면 사람들의 상상력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괴담과 주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차량까지 사라졌다라는 거입니다. 차량이 두 여고생과 함께 사라졌다? 정말 이 오컬트 마니아들에게는 최고의 소재죠. 또한 츠보노 온천장에 갈 때는 하면 안 된다는 행동들이 있다고 합니다. 금기라는 거, 이런 게 이야기들이 생겨났다고 해요. 그 이후에 하얀색 수용차를 타면 안 된다는 거, 여성끼리만 가면 안 된다, 이 실종 사건과 피해자들과 비슷하게 준비를 하고 가면 저주를 받는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광신도들에게는 이 세계로 가는 문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이야기까지 생겨나서 오히려 담력 테스트를 해야 한다며 하얀 차를 타고 가고 여성끼리 가고, 하지 말라는 건 더하죠.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종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용해서 돈을 벌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의 행위는 언제나 있어 왔지만, 가족들의 고통이 어땠을지 생각을 해보면 차마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친 거지. 그 당시 초오컬트 붐으로 인해서 모든 걸 막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2018년도까지도 여전히 그곳에 많은 오컬트계 잡지나 미제 사건 관련된 삼류 잡지를 통해 사람들에게 최고의 심령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추후의 이야기입니다. 24년 만에 진실이 떠오릅니다. 두 여고생의 실종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고 경찰의 수사 역시도 멈춰버렸던 2014년경 한 남자가 카이오마루 해양파크에서 실종된 차량과 여성을 보았다는 소리를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5년간 그 이야기를 무시를 했다고 해요. 2019년 갑자기 수사를 시작하며 목격자 3명에 특정하였고, 2020년 1월에 목격자들에게서 사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5년이 지났고, 그렇게 두 여고생이 사라진 지 24년, 1, 2년도 아니고 24년이 지난 2020년 3월 4일 드디어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토야마현 이미지시에 있는 후시키 토야마항 부두 인근 바닷속에서 승용차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인양을 준비하는 사진이고요. 차량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져 있었고 차 내부에서 두 사람의 인골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 차는 1996년 5월 츠보노 온천장으로 가던 중 사라진 두 여고생이 타고 있던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부둣가에서 차량을 인양한 후 45일 만에 4월 18일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인골의 대퇴골이 일부에서 검출된 DNA를 채취해서 감정을 한 결과 실종된 두 여고생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목격자 3명, 이 3명을 재조사한 결과 그들은 1996년 5월 5일 늦은 밤 해상공원인 카이오마루 해양파크 근처에 주차 중인 차에 타고 있던 두 여고생에게 말을 걸려고 다가갔다고 합니다. 이 여고생이 갑자기 차량을 돌리더니 급발진하면서 그대로 바다로 추락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왜 그때 신고하지 않았냐? 라는 질문에 답변은 무서워서 그랬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두 여고생이 단순 교통사고로 바닥에 추락을 했다면 본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무서웠을까? 라면서 많은 사람들의 추측이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말이 안 되죠. 다가가기만 했고 말을 걸었는데 여고생이 운전으로 급발진으로 차에 본인 실수로 빠졌어. 근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바로 신고를 했어야지.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 아닐까? 일반적인 헌팅이었다면 여고생들이 갑자기 그랬겠냐는 주장도 있고 진짜로 여고생들이 실수로 급발진을 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와 두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을 우연히 목격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가 사실이든 이 두 사람은 사망을 했고 목격자들은 단지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용인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을 보면 문제가 있었던 그 곳입니다. 지금 화살표가 보이죠? 여기서 이쪽 오른쪽 방향으로 쭉 급발진을 해서 추락을 한 거라고 해요. 또한 심야에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두 여성만이 차량에 탑승해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았는지도 의문점이에요. 차가 바다에 빠졌다 해서 두 여고생 모두가 탈출하지 못했다는 것도 의문이고 차가 가라앉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아무리 차가 무겁다고 해도 쭉 가라앉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있고 차차 가라앉습니다. 그러다가 공기가 사라지고 물이 차면서 익사를 하는 구조거든요. 애초에 이들은 왜 24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경찰에 제보를 한 것일까? 처음에 삐삐, 포켓벨이라고 하죠. 친구에게 연락한 것은 그녀들이 맞았을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삐삐로 거짓말을 한 것일까? 일본의 법률에서 목격 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 공소시효를 노린 걸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고생을 살해한 후 유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 15년이 만료되어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증거도 근거도 찾을 수가 없어서 그저 그 두 여고생은 사망 이유가 교통사고로 처리됐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무서워서 신고도 못했던 그날의 목격자 혹은 범인일 수도 있는 용의자의 이야기로 결국 24년 만에 두 여고생을 가족의 품에서 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두 여고생이 어디에선가 꼭 살아있길만을 바랬을 가족들의 심정이 어떨지는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차가운 바닷속이 아닌 가족들 곁에서 편히 쉬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2020년 2월에 개봉에 대히트를 기록했던 시미즈 다카키 감독의 공포영화 견명촌이라고 있습니다. 2021년 2월에 개봉한 수혜촌에 이은 공포의 마을 시리즈 제3탄으로 우수촌이라는 작품이 2022년 2월 18일에 개봉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뭐냐면 이 영화를 촬영한 장소가 바로 츠보노 온천이었다고 해요.
인터넷에서는 그러다 벌 받는다 라는 댓글이 올라와서 화제가 되었다고도 하는데, 리뷰에 따르면 1편과 2편은 나쁘지 않았다고 하는데 3편은 그다지 흥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여주인공이 일본의 유명 연예인이 기무라 타쿠야라고 아시죠? 되게 유명한 딸인 코우키, 본명은 기무라 미츠키라고 해요. 그래서인지 영화의 내용은 단순했으며 여주인공이 예뻤다는 평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사건,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족들은 더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츠보노 온천장의 내외부의 사진을 봐도 정말 살벌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저는 고스트 헌터로서 한 번 정도는 가보고 싶고, 일본을 또 저희가 갈 예정이지만 이 지역이, 이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일본을 다음번에 간다면 저는 가보고 싶습니다. 이미 주소도 따놨습니다. 저는 항상 궁금한 것이 저런 곳에 가서 내부를 보시거나 그래피티를 남기는 저런 낙서들 있죠. 이런 낙서들을 하는 걸 그래피티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의도는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런 행위가 자신의 공포를 이겨냈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위험한 장소를 많이 찾아다니는 고스트 헌터로서 이런 거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행위는 그저 훼손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시지 않고 체험을 간다면 그냥 조용히 볼 것만 보고 체험을 하고 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여미야 츠보노 온천 실종 사건을 다뤄봤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흉가를 갔다가 그냥 쑥 사라졌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 컨텐츠를 하면서 자세히 조사를 하고 나니 되게 씁쓸하면서도 소름이 끼치고, 이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고, 사람이 진짜 너무 무섭다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면서 조금 중간에 소름이 많이 돋았어요. 사실 워낙에 많이 알려진 사건이고 목격자라고 하지만 3명의 용의자나 사건의 전말 그런 부분이 밝혀진 사건이라 이게 미제라고 부르기엔 좀 애매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차차 알아가고 좀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유명한 사건으로 시작해 보게 되었는데 괜찮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늘 컨텐츠의 주제가 잘 맞았는지. 여기야랑 조금 다른 형식으로 해보고 싶어서 노력을 하면서 조사를 좀 했고, 근데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저 혼자 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조사를 도와주시는 이제 이렇게 분도 있는데 진짜 힘들어요. 그래도 부족한 부분으로 이제 계속 보완을 하면서 발전하는 여미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미제 사건 또는 이제 이런 내가 여우가 좀 이런 거를 다뤄줬으면 좋겠다, 사건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제보도 부탁드리고, 저는 그러면 다음 주 여기야에서는 또 다른 사건 요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